이갈이가 얼마나 이제 위험한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방치가 되면은 네, 안녕하세요. 믿음 가는 치과 전한솔 원장입니다. 이갈이를 방치하면 생기는 무서운 결과, 자다가 이를 간다는 거, 이거는 뭐를 뜻할까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갈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갈이는 일단은 뭐 쉽게 생각해서 자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물고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비틀듯이 이렇게 뿌득뿌득 이렇게 갈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말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갈이의 원인을 사실 뭐 딱 한 가지를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강 내에서 뭐 부정교합이라든지 잘 맞지 않는 보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이제 이갈이가 유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과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카페인이나 뭐 음주 등도 이제 이갈이를 조금 심하게 하는 영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파킨슨 질환과 같은 뭐 뇌신경 이상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를 안 먹는 경우랑 이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야간에 일어나는 이갈이의 경우는 말씀하신 이를 꽉 무는 형태보다는 좌우로 뿌득뿌득 가는 형태가 많고요. 그냥 꽉 무는 이 악물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야간보다는 낮에 이 악물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라던가 또 특정 업무에 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이런 환경에서 나도 모르게 턱에 힘이 들어가고 이를 꽉 물게 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과 야간에 일어나는 이갈이는 조금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갈이를 방치를 하는 될까요? 이갈이가 얼마나 이제 위험한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크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방치가 되면은 치아에도 안 좋고 턱 관절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단 치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치아에 굉장히 크고 해로운 힘이 밤 시간 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해로운 힘이 치아에 마모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균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치아가 조금 뭐 닳거나 깨지거나 뭐 이런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게 정말로 심해지면은 범랑질이 다 갈려 나가면서 치아 안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이 되면서 치아가 굉장히 조금 시리고 민감해지기도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부러지고 쪼개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에 대한 영향도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야간에 이갈이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턱이 굉장히 좀 뻐근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육에 조금 과도하게 조금 힘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씹는 근육, 교근의 불편감을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이 교근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런 축두근이나 흉쇄유돌근이라든지 이런 주변 근육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편두통까지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갈이 치료하는 병원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장치 치료인데요. 이갈이 장치라고도 하고 뭐 나이트 가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구강 내에 본을 떠서 내 입에 딱 맞는 그런 장치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장치를 이제 밤에 잘 때만 이렇게 끼고 주무시게 되는데요. 이 장치를 끼므로 인해서 턱관절이나 치아에 가해지는 무리한 힘을 좀 막아줄 수 있어요. 턱관절의 힘도 빼주게 되고요. 그리고 내 치아가 과도하게 갈리거나 상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턱관절 이 교근, 근육에 보톡스 주사를 이제 놓아서 교근의 힘을 좀 빼주는 거예요. 교근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이를 가는 거를 차단을 할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치료 이외에도 뭐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개선, 뭐 수면 환경 개선, 이런 것들도 병행을 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턱관절 관련해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턱관절 물리 치료까지도 병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주의하시고
제가 예전에 실제로 그런 환자분을 이제 뵌 적이 있어요. 이제 이갈이로 인해서 마모가 너무 심하게 진행이 돼서 어금니들이 거의 다 갈려서 치아가 거의 절반밖에 안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마모가 이렇게 심하게 진행된 환자분이었고, 결국 그분은 거의 모든 치아를 이렇게 다 이렇게 씌워주는 전악 재건이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른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라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갈이 증상을 이렇게 쉽게 넘기시지 말고 꼭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 이갈이라는 게 밤에 잠을 자는 와중에 일어나다 보니까 본인이 크게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 때 이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좀 턱이 좀 뻐근하고 이런 불편감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제 치과에 내원하셔서 내 상태가 어떤지, 마모가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됐는지, 턱 관절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야간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이갈이에 대해서 위험성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또한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